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모든 것 하이딱이 간다 아나운서 김자은입니다. 오늘은 세브란스 병원 안영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 안영준입니다. 네, 안영준 교수님과 함께 4편의 영상 함께 할 텐데요. 1편 주제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교수님.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보통 어떤 사람들한테 생기는지 궁금한데요. 비만한 경우에도 발생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던데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중년의 비만한 남성이 가장 호발하는 환자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체중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BMI라고 하죠. 체질량 지수, 본인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가 25에서 30 사이면 과체중이라고 하고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하는데 비만 그룹에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발생률이 매우 증가합니다. 네. 이러한 사람들이 한 체중을 10%만 감량해도 시간당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나타나는 그런 횟수인 네.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최대 50%까지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고 네. 또 반대로 체중이 10%만 증가하면 그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최대 32%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체중을 10%만 감량해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코골이가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네, 코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통로, 기도가 좁아지면서 네. 숨을 쉴 때 그 공기가 좁아진 기도를 지나갈 때 공기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진동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수면 무호흡증은 그 기도가 완전히 협착돼서 붙어서 공기의 흐름이 차단되는 상태. 네. 그런 차단되는 상태가 10초 이상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를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골이 증상이 더 심해지면 일반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으로 발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이제 교수님,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은 스스로 본인이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진단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나요? 네, 코골이는 소리잖아요. 진동음이기 때문에 소리다 보니까 대부분 본인보다는 옆에서 같이 잠을 자는 사람의 증언이나 네. 지적에 의해서 알게 되고요. 네네. 수면 무호흡증도 코골이와 비슷하게 같이 잠을 자는 사람의 지적에 의해서 알게 되는데 수면 무호흡증은 무호흡이 심한 경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 그러니까 충분히 개운하지 못한 느낌, 아침에 발생하는 두통, 또 피로감, 낮 시간 동안의 졸리움 정도 등 그런 주관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증상에 의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주관적인 증상을 설문지 검사를 통해서 점수로 환산해서 진단에 참고하기도 하는데 뭐니 해도 정확한 진단은 우리 수면 검사실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치료가 필요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신 분들은 대개 밤에 충분히 수면을 해도 자는 동안에 자주 깨고 또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안 좋아서 낮에 많이 졸리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운전할 때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고 또 직장에서 그런 근무할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면 중에 호흡 장애와 또 저산소증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심장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최근에는 2형 당뇨병 등의 발생률이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증가한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수면 검사를 통해서 무호흡, 저호흡 지수, 아까 말씀드린 시간당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발생하는 횟수가 5회 이상인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무호흡이 전혀 없는 그냥 단순한 코골이 환자라도 옆 사람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네. 또 본인의 수면의 질이나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도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은 그런 증상이 좀 심하지 않고 가벼운 경우에는
본인의 체중을 좀 감량하거나 또 네네. 수면을 취하기 전에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똑바로 누워서 잘 때보다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훨씬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좀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그런 수면 자세를 변화시키는 등의 그 생활 습관을 개선함에 의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장치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코로 공기를 불어 넣어서 기도를 확장시키는 산소 마스크처럼 보이는 양압기나 네. 또 아래턱을 앞으로 살짝 내밀어서 기도를 확장시키는 구강 내에 장착하는 구강 장치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요. 네.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이제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네. 달라지겠지만 앞서 제일 처음에 비만, 체중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비만한 분들은 체중 조절을 좀 해보시고 네, 또 생활 그렇죠. 습관 개선을 해보시고 안 될 경우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세브란스 병원 안영준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